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호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학 개념 정리편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고2 수업 때 수학 1 교과에 있는 제일 마지막 단원, 수열 단원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강의는 제가 문제풀이보다는 개념 위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팁들 위주로 설명을 할 거고요. 혹시 거기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질문해 주시면 그 문제를 제가 풀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목표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요것만 알고 있으면 개념은 끝이야가 목표입니다. 강의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차 수열의 뜻은 뭘까요? 라고 하면 일정한 수를 더하는 거예요.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 그 수열을 등차 수열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수열이 있어요. 1, 4, 7, 10, 13. 그 다음 알겠나요? 16.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고 하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여기 갈 때 플러스 3, 여기 갈 때 플러스 3. 3씩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인 거고요. 여기에 용어를 붙여주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이 1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첫째 항입니다 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고, 보통은 기호로 스몰 a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열을 1, 4, 7, 10, 13, 16으로 가는 이 수열 있잖아요. 얘를 수열로 표시하면 A1, 얘가 A2, 얘가 A3, 그리고 얘가 A4, 그리고 A5 땅땅땅 진행되는 수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첫째 항 A입니다 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갈 때 얼마씩 더해지고 있냐면 공차, 일정한 수만큼 더해지잖아요. 그 일정한 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앞으로 공차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갈 때 플러스 D, 여기서 여기 갈 때 플러스 D, 일정한 수를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이죠. 그러면 이 A1은 제가 A라고 이름을 붙여준다면 A2는 첫째 항에서 공차를 한번 더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A 플러스 D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A3은 뭐라고 표현이 가능하냐면 A에서 공차를 2번 더해서 만들어졌어 라고 하는 거. 요 공식 이해하셔야 돼요. A5입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이해하셔야 되죠? A에다가 공차를 4번 더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가다가 여기 n번째 항이 있어요. 이 n번째 항을 우리가 뭐라고 붙여줄 거냐면 AN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거거든요. 이 AN이 뭐가 되는 거냐면 저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항을 알면 얘가 n번째 항을 구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만 찾아내면 10번째 항은요 n에다가 10 집어넣는 거예요. 100번째 항은요 n에다가 100 집어넣는 겁니다 라고 해서 요 일반항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실 수 있으시면 이제 많이 온 겁니다. 첫 번째 등차 수열의 뜻에 대해서 했고요.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일반항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n번째 항이요. n번째 항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A5는요. A에서 공차를 4번 더했어요. 그러면 AN은요. 첫째 항 A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될까요? n-1번 더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2번 더하죠. 다섯 번째는 4번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n번째는 공차를 n-1번 더한 거구나 라고 해서 요 공식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은요. A에는 A 플러스
n-1 d예요 라고 해서 공식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 공식은 이해하시는 게 더 필요해요.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n-1번 더한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까 여기 있는 식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 1, 4, 7 가는 수열은 첫째 항이 1, 공차가 3이니까 우리가 찾는 AN은 1 플러스 n-1 D 3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정리하면 AN은 3n-2라는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얘가 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AN 등차 수열은 몇 n 플러스 몇, 뭐가 나올 거냐면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된다더라 라고 하는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AN이 4n 플러스 2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래서 AN은 항상 어떤 꼴로 나타내지냐면 DN 플러스 B꼴로 이렇게 많이 주어지고, 이 N 앞에 있는 이 개수 있죠, 그죠? 이 개수가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공차를 나타내요 라고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AN이 3n-2입니다. 요 3이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공차 3을 나타내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 AN은 n에 관한 1차식이고 그 n 앞에 있는 개수가 뭐다? 등차 수열의 공차다 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캡처 노트 보고 갈게요. 캡처 노트 잘 보셨나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등차 중항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등차 수열에서 빼놓지 않고 꼭 시험에 출제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답니다. A와 B와 C가 등차 수열을 이뤄요 라고 하면 이런 식이 만들어진대요. 가운데 거는 양옆의 합의 2배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는 식을 이렇게 쓰기도 해요. B는 2분의 A 플러스 C라고 쓰기도 하고 같은 식이죠. 이때 B를 A와 C의 등차 중항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얘는 어떤 의미냐면요. 앞에서 나왔던 수열 나열할게요. 1, 4, 7, 10, 13, 16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이 있었어요. 그러면 요 수열의 가운데 수 있죠. 요 7은 뭐랑 같냐면 양옆의 합의 뭐와 같다? 2배와 같다더라 라고 하는 게 등차 중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요. 만약에 세 수가 등차 중항을 만족하잖아요. 그럼 그 세 수는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얘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등차 수열을 이루면 세수는 등차 중항을 만족하고요. 반대로 세수가 등차 중항을 만족하면 그 세수는 등차 수열이다 라고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요렇게도 표현하지만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여기서 참고로 하나 해드리면 저 수열을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라고 해서 항과 항 사이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럴 때도 다 똑같은 등차 수열을 등차 중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AN 플러스 1은 2분의 AN 플러스 2 플러스 AN입니다 라고 이렇게도 식이 문제에서 주어지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가운데 항은 양옆의 항의 반으로 나눈 거와 같다더라. 아, 이건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식들이 있어요. 요거는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라고 해서 D가 상수예요. 어떤 일정한 값이요.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일까요? 등차 수열이에요. 얘를 어떻게 읽을 수 있어야 되냐면 다음 번째 항은 전 번째 항에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져요 라고 하니까 등차 수열이에요. 그 공차가 누구인 거예요? D입니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다음 항에서 전번째 항을 빼면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항상 일정하답니다. 뒤로 일정해요 라고 하면 얘도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이렇게 볼까요? 다다음 번째 항에서 다음 번째 항 뺀 거랑 다음 번째 항에서 지금 번째 항 뺀 거,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여기서는 공차 D라고 나와 있지만 항과 항 사이가 같다라고만 주어졌죠. 그죠? 이렇게 나타내도 얘는 뭐냐면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식이다더라 라고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추가로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등차 중항이라고 했을 때 가운데의 항은 양 옆에 반과 같죠. 그죠? 가운데 거의 2배는 양 옆에 2배와 같다더라 라고 하는데 요렇게 뽑아도 됩니다. 뭐를 뽑아도 되냐면 요 7이라는 수하고요. 7이라는 수랑 간격을 2칸 띄게요. 간격을 2칸 띄어서 요 1과 그 다음에 간격 2칸 띄어서 13을 잡으면 요 수의 합이 가운데의 2배도 돼요. 그러니까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건 꼭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일정한 간격만큼 띄어 있어도 뭐를 만족하죠? 등차 중항을 만족합니다. 그 말이 알려주는 바가 있어요. 어떤 수열, 등차 수열이 주어지잖아요. 그 안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뽑아내기만 하면 그 수열도 뭐가 되냐면 등차 수열이 됩니다 라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 알아놓읍시다. 참고 2번째. 뭐냐면 일정한 간격으로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아까 1, 4, 7, 10, 13, 16 등차 수열이죠. 근데 이 중에 한 칸씩 건너뛰는 거예요. 1, 7, 13, 그 다음은 19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얘도 무슨 수열이 된다? 여기 수열에서 뽑아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뽑아냈더니 얘는 몇씩 더해지고 있죠? 6씩 더해지는 얘도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추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옆으로 좀 올게요. 저 수열을 일반항으로 나타내면 A에는 무슨 수열이냐면 3m-2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뽑을 거예요 라고 하면 요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2m-1이요.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n 들어가는 자리에 2m-1을 집어넣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3에다가 2m-1을 집어넣어서 빼기 2라고 써주시면 얘가 저 수열에서 일정한 간격만큼 뽑아낸 부분 수열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A 2m-1은 6n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얘가 요 수열을 나타내는 수열이 일반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12에서 5 빼니까 7, 3 집어넣으면 18에서 5 빼니까 13 요렇게 가는 수열인데 얘랑 같은 거 이해되시죠? 뭐냐면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항 뽑아낸 거 2n-1번째가 홀수 번째 항이거든요. 홀수 번째 항만 뽑아낸 수열이라고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고 일반항 표현하는 방법은 뭐랑 같아요? 함수 표기법하고 같은 거예요. 왜냐면 수열의 정의 자체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인 거예요. 함수. 1이 어디에 대응하고 2가 어디에 대응되는 함수랑 같은 거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더라. 추가로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A, 2n이요 라고 하면 얘는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짝수 번째 항만 뽑아낸 수열이 되는 거예요. 원래 수열에서 짝수 번째만 뽑는 거. 계산은 3에 n자리에 누구 집어넣어라? 2n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 되는 거고 얘가 6n-3입니다 라고 하는 등차 수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 얘는 짝수 번째만 뽑은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등차 중항 관련해서 참고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참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뤄 라고 했을 때 그 세수를
A, B, C라고 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지만 요거보다는 뭐가 더 좋냐면 첫 번째 수를 A-D, 가운데 수를 A, 세 번째 항을 A 플러스 D라 둔다. 얘가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쉽게 미지수를 찾아낼 수 있는 팁입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미지수 식을 세울 때 미지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잖아요. 세수가 A, B, C 문자가 3개인데 문자가 2개로 줄 수 있어요. 그리고 3개를 다 더하면 공차가 사라지면서 A에 관한 식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도 꼭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등차 중앙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캡처 노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캡처 노트 잘 보셨나요? 사실 등차 수열의 개념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여러분 캡처 노트 보신 데까지가 제가 개념 정리 다 해드린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에 응용되는 거예요. 그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다거나 아니면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개념이 있어서 요건 그냥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유형인데 두 수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 만든 등차 수열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 유형이 있는데 요걸 제가 빨리 풀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개념 설명보다는 이제 어려운 문제 유형 하나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얘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예요. A와 B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A 요렇게 있을 거고요. 이 사이에 하나, 둘, 땅땅땅 가서 n개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n개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 B까지 이렇게 나오고 얘가 무슨 수열이냐면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형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얘는 첫째 항인 거예요. 첫째 항인 거고 요 A랑 다 포함해서 등차 수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갈 때도 일정한 공차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여기 갈 때도 일정한 공차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일정한 공차 D를 더해서 만들어지는데 요 값은 뭐가 되는 걸까요? 몇 번째 항이죠? n 플러스 2번째 항이에요. 여기서 이제 요것만 찾아내시면 돼요. B항은 누가 되는 거냐면 n 플러스 2번째입니다. 요게 첫 번째 기억하시면 돼요. 전체가 n 플러스 2개거든. 2개 사이에 n개 집어넣습니까? 그러면 n 플러스 2번째 항은 공차를 몇 번 더한 걸까? n 플러스 1번 더한 거야. 그래서 요것만 하시면 돼. 요 b는 누가 되냐면 n 플러스 1배에 누구를 더해주는 거야? 공차 d를 더해주는 거야. 누구 값에서? a에서. 다시 써드릴게. b는 요 마지막에 있는 b는 첫 번째 A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공차는 n 플러스 1번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n 플러스 1배의 D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는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이 문제 사실 어렵지 않아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서 질문 많이 하거든요. A와 B 사이에 n개 집어넣었다. 요 사이에 n개 들어간 거고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만큼 더해서 만들어지는데 끝에 있는 이 B는 몇 번째다? n 플러스 2번째다. 그러면 이 B는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예요? n 플러스 1번 더했습니다 라고 하는 요식만 외워놓으시면 아마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제가 그 예제로 두 문제만 간단하게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공간이 모자라서 옆에서 제가 지금 볼게요. 네, 문제를 통해서 이해해 볼게요. 뭐냐면 2와 50 사이에 15개의 수를 넣었대요. 그러면 2 이렇게 넣는 거죠.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 15개 넣은 거예요. A1, A2, 땅땅땅 이게 몇 개예요? 15개 들어가고 마지막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50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얘는 몇 번째 항이다더라? 15개가 이 안에 들어갔으니까 얘는 17번째 항이죠.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죠? 50이라는 수는 첫째 항 2라는 수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예요? 16번 더한 거예요. 17번째면 하나 둘 건너뛰기 하면
16D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씩 세우면 끝난 거예요. 요 개념이 사실 이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럼 넘어가면 이항할게요. 이항하면 16D가 48이니까 3으로 나눠지죠. D 값은 얼마냐면 3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내시면 끝인 거예요. 쉽죠, 그죠? 한 번 더 갈게요. 마이너스 12와 12 사이에 마이너스 12와 12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었대요. 그럼 그 값은 모르죠? A1 땅땅땅 가서 AN을 이 사이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등차 수열이 됐답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가 빠졌네요. 요거 안 들어가면 안 돼. 마이너스 12와 12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 공차가 2분의 1인 등차 수열을 만들었다라고 할게요. 이건 문제에서 주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n이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는 어떻게 식을 세울 수가 있냐면 얘는 몇 번째라고요? n개에다가 한 개 더 더했으니까 n 플러스 2번째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참 마지막에 구한 12는 마이너스 12에다가 n 플러스 2번째니까 공차는 몇 번 더한 거예요? n 플러스 1번 플러스 n 플러스 1에다가 공차가 얼마예요? 2분의 1 2분의 1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우리가 원하는 n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24니까 n 플러스 1이 제가 좀 과감하게 암산할게요. 마이너스 12가 넘어가면 24 24에다가 요거 2배 하면 48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n은 얼마냐면 47개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 47개의 항을 집어넣으면 공차가 2분의 1인 등차 수열이 만들어져요 라고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 유형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 개념 캡처노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의 개념 정리였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사실 개념은 이게 전부 다거든요.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외우시고 요걸 가지고 문제 풀어보시고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등차 수열 개념, 등차 수열의 합, 그리고 등비 수열의 합 요렇게 개념을 완성하도록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